3월 9일 월요일 고2 A반 수업 시작할게. 자, 지난주 토요일에 일단 여러분이 와서 코칭, 과제 셀프 체크하고 간 거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총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진도 복습, 코칭 노트 작성, 300단어, 나만의 단어장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주간 동안에 한 거를 얼마만큼 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대면에서 1대1로 체크를 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는 다 한 거, X는 못 한 거. 이제 세모나 이런 퍼센테이지 적어놓은 건 좀 중간에 절반을 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선생님 인증하면 확 이제 사인을 해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 날짜를 적어준 게 있어요. 날짜랑 시간.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이 요때까지 완료를 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학원에서 수업하는 게 더 좋지만 유튜브는 되감기해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서 좋았다. 선생님이 쭉 이제 이 피드백을 받은 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장점이면서 결국에는 단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8시에 여러분이 인강 수업을 시청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켜놓고 방송을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카톡 문자가 와. 그럼 확인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에서도 알림이 막 뜰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게 강의가 자꾸 끊기겠죠. 옆으로 새어가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효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도 촬영할 때는 그 앱 알림 기능 해제라고 해서 그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눌러놨다가 다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켜고 여러분의 이제 실생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됐죠? 네. 자, 여기 보니까 마이크가 중간에, 그래서 시설에 대한, 그쵸? 이 인강 촬영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잠깐 이거 빼고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들어보니까 확실히 음질 차이가 좀 있어서 다음부터 좀 주의하겠다. 소리라고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코칭 노트 교재 주문을 안 한 친구가 있어서 가자마자 주문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겠네요. 3월 14일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뭐 2개씩, 3개씩 해가지고 해서 코칭 노트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꼭 검사를 맡아라. 그럼 이제 피드백을 남겨준 거고, 300단어도 마찬가지로 3월 8일 뭐 10시까지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 놓은 거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거 실명 공개할 거야. 아시겠죠? 진도 복습 안 했고요. 코칭 노트도 작성 못 했고, 300단어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나만의 단어장은 이 1, 2, 3번을 한 것 중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거잖아. 그쵸? 일기장처럼. 당연히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거야. 뭔가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죠. 내가 이제 주간 동안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나 임무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일이 토요일인 거야. 그죠? 그럼 금요일 밤에 이것도 안 했다, 이것도 안 했다, 못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임박해서 알게 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일이 영어 시험인 거죠. 자,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찍어서 공부하는 약간 편법밖에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계획과 실천을 짠다는 거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같이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쓴 거죠. 자, 일단 그 주에 유튜브 채널 보고 진도 복습을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오늘 6시까지 가서 선생님이 필기는 잘 해놨더라고. 그걸 쭉 보면서 어법적인 내용은 따로 어법 복습하고,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나만의 단어장에다가 그치, 교재명 적고 그 날짜 적고 정리. 쉽죠? 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30분이요.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해라. 자, 두 번째, 코칭 노트. 물어보니까 교재 주문을 아직 안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너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 주문으로 교재 주문하고 그 인증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 보냈어요, 이 친구가.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죠. 월요일부터 하루에 지문 2개 이상씩. 그렇죠? 코칭 노트식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도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해서 네가 다음 주 3월 14일 토요일날 올 때는 여기를 동그라미로 한번 만들어 와봐. 선생님 얘기한 거죠. 그 친구는 지금 요거 수업 듣고 당연히 그렇죠. 복습을 꼭 해야 되겠지. 자, 300단어. 이게 이제 문제야.
여러분 단어를 300개를 외우려면 이게 특히 이제 수능 단어라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외워가다 보면은 새로운 거 외우면 옛날에 외웠던 게 까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준 거는 사실 데드라인이죠. 인증샷 마감 기한이고 목표지 계획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짜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짜줬어. 자, 너는 집에 가자마자 마더텅 교재 주문하고 진도 복습 한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얘가 이제 3월 8일 일요일에 6시까지 다음날 6시까지 이걸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다짐을 하고 간 거야. 그러면 3월 7일 토요일 날 1차 암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가리고 철자를 보고 뜻을 맞춰보는 거지.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외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위로 돌아가. 근데 또 모르겠어. 그럼 또 한번 보고 다시 위로 돌아가.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뒤쪽에 있는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처음에 되게 힘들어. 근데 이 처음을 잘 버티고 견디고 잘 해놓으면 이게 바탕이 돼서 다음번 2회, 3회, 4회는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암기하는 게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인풋으로 계속 넣지 마라. 얘는 얘는 절대 안 외워져. 어떻게? 셀프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모르는 것을 자꾸 기억에서 꺼내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단어 외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돼. 단어는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혹은 뭐 사회에 진출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단어를 못 외우는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손가락에서 적어 놓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방마다 붙여 놓든지, 그죠? 아니면 네가 모르는 단어를 사진으로 찍어, 아니면 동영상으로 쭉 이렇게 훑어. 그러고 나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게 한다든지. 그게 안 봐져?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거야. 띠띠띠띠띠띠.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어 복습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 거야. 학원에서만 기대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당일날 7일 토요일날 가서 1차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내가 1차적으로 외웠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럼 요때는 약간 교재가 좀 달라져 있을 거야. 체크도 돼 있고 어떤 건 형광펜도 돼 있고 많이 틀린 거는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렇겠죠. 자,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 넘어갔던 걸 딱 봤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됐는데 모르겠어. 자, 이건 장기 기억으로 안 간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친다. 색깔을 다르게. 그래서 날짜별로 여러분이 셀프 테스트한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 아침에 세 번째로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목표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날 아침에 또 마찬가지로 보고 외우고 정리하고. 여기서 또 만약에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너만의 전략을 찾으라고. 뭐 어디다 적어 놓든 찍어 놓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틀린 것을 정리. 됐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번 봤죠? 그렇죠. 4번을 봤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이게 계획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치의 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반복 횟수를 더 많이 하면 시험 당일날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거야. 그날 양을. 그래서 이 300개 정도를 한 번에 시험 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기 기억으로 보내지 않으면 거의 이거는 그냥 오늘 외워서 오늘 보고 이게 안 되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개수를 많이 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앞쪽에 있는, 두뇌 앞쪽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단어를 외울 때 수월해질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이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시험은 대신에 선생님이 이제 반별로 커트라인을 정해줬어. 300개 중에 S반은 30개까지가 커트라인이고 A반,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A반은 50개까지 커트라인인데 커트라인은 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은 1차, 2차, 3차, 4차에서 내가 아는 걸 적고 틀리는 거는 틀렸다고 체크하고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적으면서 외우고 틀린 단어 중에 안 외워지는 걸 여기다 또 적어놓고. 그래서 사실 이 나만의 단어장이 여러분들의 그 주간 학습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별로 공부한 교재에 모르는 단어들이 차곡차곡 적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만약에 빠져 있으면 내가 공부가 잘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어떤 친구는 날짜별로 잘 적혀져 있어. 근데 그 우측에 셀프 테스트 보는 칸이 있죠. 거기가 시험지가 안 돼 있어. 시험 체크가 안 돼 있어. 자, 그럼 이 친구는 뭐야? 공부는 해서 잘했지만 이거 반복해서 보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실은 체크리스트야. 공부 체크리스트, 진도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선생님하고 이제 보게 될 때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고 가겠지. 그럼 거기서 또 마음이 생긴다. 내가 진짜 해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 실력이 점점 조금씩 신압으로 자, 그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졸업생들 중에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토익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작은 뭐죠? 일단 시험을 봐라. 시험을 보면 990점 만점에 예를 들어 500점, 600점 점수가 찍힐 거 아니야. 그게 요거야.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져야지. 일단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들어올 때도 뭘 했죠? 입학 테스트를 봤죠. 네. 그 불편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이 그 토익 전 4가지 영역 중에, 그렇죠? 다 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친구들은 일단은 문법 정도는 다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리스닝이 안 된다, 독해 부분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획과 실천, 이게 내신 그 성적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기록해가지고 왜 그 생기부 꾸미는 것도 있잖아. 똑같아.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학점관리나 아니면 취직할 때도 똑같아.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이 능력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내용적으로 지식을 얼마나 본인이 습득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주간마다 꼭 오시고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주간에 한 게 없어. 가도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안 왔어. 자, 그 친구는 지금 뭘 한 거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요 엑스표를 아직 마음속에다 못 친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은 선생님 예상하건데 이번 주에도 못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신 차려보면 내일 토요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못 온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거 양식지를 꼭 받아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지난주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적어준 대로 우리 약속을 같이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 이때 해라가 아니라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스케줄에 맞게 이런 식으로 묶음 사진으로 한 장씩 하면 클릭하기 힘들거든. 묶음 사진으로 해서 선생님 저 했어요. 그러면 확인 됐어요? 자, 여기 보면 300단어 테스트하고 그렇죠? 완료했다. 테스트는 84점이다. 근데 여기는 클래스 카드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나 테스트 점수는 선생님의 그 앱에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안 보내도 돼. 그냥 사진만 해서 오프라인 테스트만 한 거, 그 앞쪽에 몇 개 틀렸는지가 정확히 나오게 해서 보내주면 확인.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왼편에 있는 이 친구는 그 업보기출 복사용지 선생님도 그때 수령해 가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ABC 1, 2, 3, 4 선생님이 이제 우측에다 적어주는 거 있죠? 그걸 본인이 이제 보고 적어본 거야. 근데 못 적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을 해서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오케이, 확인. 자, 단어점 체크했고, 자, 질문 같은 거 연습장에다 이렇게 써서 여기서 주어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활용해서 어쨌든 코칭 시간에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카톡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위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표는 주간에 해야 되는 과제를 밀리지 않고 나의 스케줄과 계획에 맞춰서 완벽하게 해보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토요일을 한 주를 보내면 그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수월해질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업보기출 몇 번이죠? 그렇죠. 67번부터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분 20초 선생님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앱 알림 기능 일단 잠깐 끄시고 다 껐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자, 다 풀었나요? 일단 답을 고르세요. 아시겠죠? 네. 자, 맞든 틀리든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모르는 걸 건 아닐 거야. 그냥 고른 것 중에 남아있는 선지 중에 최선의 답을 골라주시고요. 자, A, B 쓰니까 제목 한번 달아보자. 자, A번부터 가겠습니다. 대시냐 와시냐 접속사 문제지,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의 앞으로 넘어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did not know. 자, 우리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라 그랬죠? 타동사라 그랬다. 기억나시죠? 자, 얘가 무슨 동사야? 타동사. 자, 그러면 대시 오면 뭐뭐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고, 와시 오면 뭐뭐인 것 혹은 무엇이 뭐뭔지 이 두 가지를 알았다겠죠? 자, 그러면 앞에 것까지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런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 뒤쪽 문장의 완전 불완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뒤에 보니까 the heart, 심장이 pumps, 펌프질을 한대요. blood, 그렇죠? 혈액을 펌프질해서 안으로 순환해서 돌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펌프질을 해서 회로로 순환할 수 있게 펌프질을 한다라는 거고요. through는 전치사니까 문장의 부성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 전체로 통과하게 한다, 돌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타동사 뒤에 명사절, 전치사 뒤에 명사. 이런 느낌 아니겠니?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자리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완전하다 그래, 불완전하다 그래. 앞에 있는 명사 빠진 게 없으니까 이때는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는 뭘 쓴다? 두 개 중에 접속사 대.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하는 친구 없죠? 접속사 대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대.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은 대시야. B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하나는 비구, 하나는 워즈죠. 동사의 원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앞으로 갑니다. 자, 이 할비라는 사람이 등장했네. 보니까 윌리엄 할비라는 이름의, 그렇죠, 영국인 의사네, 이 사람은.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이 suggested 뭐 했대요? 그렇지, 동사극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대시 나왔고, 요 대시 똑같죠. 타동사 뒤에 오는 that. 요 that도 무슨 절이야? 품사로 따지면 그렇죠, 명사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게 타동사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할비는 suggest가 나왔는데 suggest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적어볼게요. suggest는, 자,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야, 특히 이제 과학자나 의사나 아니면 연구가 뭐뭐라는 사실을 시사하다. 그렇죠? 약간 뭐 보여주다, 나타내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때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안하다. 주장, 요구, 명령, 제안에 suggest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뒤쪽에 다 뭐가 나오냐면,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올 거야. 두 개가 공통으로 대시 나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절 그대로 와주시면 돼. 수나 시제를 그냥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뭐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렇게 그대로 동사의 수일치도 마찬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문장, 그냥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얘가 특이합니다. 이 제안하다라고 쓰일 때 이 동사 자리에 보통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자, 이 shoul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위의 should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지,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다. 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제안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의 개념이 있고, 보통 이 당위의 개념을 나타낼 때 이 should는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 생략이 돼버립니다. 얘가 보통 생략이 돼. 얘가 뭐라고요? 생략이 가능해. 지금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자리에. 자, 그러면 뒤쪽에는 당연히 뭐가 남죠? 당위의 should가 생략되면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시제나 수의 일치에 맞춰서 변하지만 얘는 무조건 뭐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자, 지문을 볼까요? 자, 여기 이쪽에 있는 얘가 동사 원형이고 얘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지. 이 suggest가 시사하다는 뜻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제안을 했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해석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제한의 동사뿐만 아니라 주장, 요구, 명령, 제한 혹은 뭐 it is important 대신아, 그죠? 뭐 it is necessary 대신아, 뭐 recommended, 뭐 추천된다, 권고된다, 뭐 어쨌든 앞쪽에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얘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그죠? 해석을 해서 이 당위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서 당위의 개념이 있다? 그럼 should가 없어도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이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할비라는 이 의사는, 영국인 의사는 the heart, 심장이 at, 전치사 났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중심에 있어야만 된다야? 중심에 있다야. 있다. 그지? 중심에 있다. 뭐의 중심이냐? 전치사고 나왔죠? blood circulating system. 그렇죠? 혈액순환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중에 정답이 뭐야? 그렇죠. 얘가 오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was가 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동사건, 물론 이제 약간 힌트가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대절 뒤에 나오는 거에서 당위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C번으로 넘어갑니다. investigate 동사 원형이고요. investigating ing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동사와 관련된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A few years later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합의가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the newly invented microscope 명사 키워드 바뀌었잖아. 그치? 할비라는 사람에서 뭘로? 그렇지. 현미경이라는 사물로, 사람에서 사물로 지금 바뀌었다. 그죠? 자, newly invented 볼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 느낌상 수동과 완료죠.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인데, 그죠? 현미경은 발명된 거니까 약간 느낌이 수동과 완료의 느낌. 이미 발명 끝난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 과거 분사의 형용사, 명사 수식 기능이고요.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또 뭐예요? 부사가 되겠다. 그렇지. 개발은 됐는데 형용사잖아. 언제 개발됐냐면 새롭게 개발된. 됐어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정관사 더로 열려서 명사로 끝나는 요걸 여러분이 하나의 구로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was가 동사인데 결국에는 얘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똑같아요. 적어볼게. 자, be used to 다음에 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중에 뭐가 와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네. 자,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렇죠? 밑에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어가 이제 명사가 이렇게 올 텐데 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쓸 때는 밑에 걸 쓴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한, 그지? 이제 used라는 거는 과거 분사지만 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길에 익숙해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때는 수거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는 거지. 익숙하다, 친숙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물이잖아. 그죠? 지금 같은 경우죠. 자, 현미경은 사용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사용의 목적입니다. 얘는 수거가 아니죠. 그렇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와야 돼요? 자, 몇 년 뒤에 새롭게 발명된 현미경이 사용되었다. 끊어주라고. 부사적 용법. 그래서 뭐 하기 위해? 뭐에 사용됐다? 사용의 목적이죠. 어디 하는 게? 그렇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그지? look into죠. 자, 그의 주장. 다시 나왔는데, 할비라는 사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현미경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골라주셔야 되죠? 사용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동사 원형 골라주시면 된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문장 완전. was, 이게 suggest 물어보는 거였죠? 시사한다니까 이거. 그리고 마지막은 be used to 동사 원형. 됐나요? 네. 자, 68번 1분만 드릴게요. ABC 제목 한번 여러분이 달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자, 답을 골라보세요. 자, 얘도 ABC 문제 골라보는 거고, ABC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가 좀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죠. 그 중에 A번이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적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ABC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안 지워줄까? A번, B번, C번. 자, A번에 should냐 might냐 물어봤죠. 이거 조동사 물어보는 건데,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 school, 학교에서 우리는 모두 배우게 됩니다. Dinosaurs, 공룡들이 were slow, 형용사네, 그렇지? 굉장히 느리고, cold-blooded, 형용사네, 그렇지? 냉혈의, reptile, 하게 되면 뭐야? 파충류다. 그렇지? A는 B였다. 과거에 이제 비동사 연결해 준 거죠? 얘가 자동사죠. 자, 공룡들이 어쨌든 이런 동물이었다 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과거에. 자, 하지만 아니니까 역접이네. 자, 그러나 the opposite, 그 정반대가, 이게 앞 내용 암실 거야. 그치? 앞에 내용 것과 정반대 내용이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이 may에다가 우리 조동사 느낌 하나 적어볼게요. 이때 may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추측의 조동사. 조동사는 해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 이게 사실은 동사의 느낌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기분이나 어떤 무드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추측으로 바꿔주는 거야. 사실이다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new scientific evidence, 증거가 shows. 자, 우리 67번에서 했던 거야. 자, 밑줄 한번 봐봐. show가 뭐라고요? 보여준다.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suggest가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다라는 2번의 뜻이 있었고, 그다음 첫 번째는 뭐야? 어떤 과학 결과나 과학자가 시사한다라는 뜻이 있었지. 이건 뭐야? suggest. 그렇지. 이렇게 바꿔서도 그렇지. 그치?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뭐뭐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보여준다, 시사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시제일치의 원칙의 그 동사 원형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dinosaurs, 공룡들은, 그럼 얘랑 이제 역접일 거 아니겠어? 여기 있는 요 부분, 명사 동일하니까. 역접이니까,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나 해보니까 이랬더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이제 however의 기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should나 might나 조동사 문제인데, 자, 여기다 제목을 일단 달아볼게요. 추측의 조동사에 과거형이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제목을 하나 적어 놓아 보세요. A번에다가, 자, 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측의 조동사에 무슨 형이다? 과거형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may도 있고 뭐도 있어요? might도 있고요.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은 must도 있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 그렇죠? 부정의 추측은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쓴 may나 might나 must나 cannot이 대표적인 추측의 조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특히 may의 과거형이 might긴 하지만, 그죠? 얘가 현재의 추측이고 과거의 추측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약간 추측의 정도가 약해지는 걸 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다 현재의 추측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예를 들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혹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다가, 그렇죠? have pp를 쓰게 돼 있어요. 완료의 개념이라는 게 상대적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원래는 여기다가 과거를 써야 돼. 근데 얘가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pp로 나타내는 거야. 과거적인 상황을. have는 연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완료의 개념이죠.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그렇지. 완료의 개념을 이제 뭘 나타내는 데 쓸 거라고요? 그렇지. 과거형을 나타낼 때 쓸 거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선생님이 여기 쓴 네 가지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 다 마찬가지야. 현재일 때는 얘네 네 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얘네들 동사 뒤에다가,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 완료의 개념을 쓰되 얘가 뭐 과거 완료가 아니라 느낌 뭐라고요?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된다. 따로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 추측의 조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과거로 옮겨간 거다. 자, 다시요. 새롭게 과학적 증거들은 시사합니다. 보여줍니다. 예전에, 과거에 공룡들이, 그렇죠. 온혈동물이었어. 동물이 냉혈이 아니라 온혈동물이었었다. 라는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면 might 동사를 써야 되고 have pp를 써야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might에다가 have pp를 붙여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추측의 조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나타난다? 자, 추측의 조동사가 있겠죠. 지금은 might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추측의 조동사에다가 과거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뭐를 쓴다? 완료 개념을 씁니다. 이해 되시죠? 됐나요? 네. 여러분은 자, 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hould have pp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will의 과거가 뭐예요? would입니다. 그래요? 네. can의 과거는 뭐죠? could입니다. 그렇죠? shall의 과거가 뭡니까? should. 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조동사 will, can, shall의 과거형이라고 하죠. 자, 얘는 추측의 조동사지만 얘네들 우리 뭐라 그런다?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뭐를 붙여요? have pp를 붙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완료의 개념이 지금 들어갔죠? 여기도 완료의 개념이 들어갔고. 자,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얘가 뭐라고요? 조동사의 무슨 형이야? 과거형이야. 여기다가 have pp라고 하는 완료의 개념이 들어가.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명칭을 알아두세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 조동사의 과거 완료형. 그렇죠? 얘는 그래서 과거 완료가 돼. 자, 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어요? 추측의 조동사에다가 have pp가 들어가는 거는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 옛날에 대한 추측.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둘 다 똑같고. 그래서 자, 그런데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have pp가 들어가면 얘는 조동사의 과거 완료형이 된다고. 여기 따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요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다. 그지?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했었어야만 했는데 못 한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너 지난주 토요일 날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과제 체크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구문이 된다. 정리되나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might는 보세요. 추측의 조동사도 돼. may보다는 약간 약한 추측, might. 그 다음에 과거형도 might죠. may의 과거형이 might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might가 나오면 여러분은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추측의 조동사인지 가정법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완료의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이건 아무래도 상대적인 어떤 과거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측의 조동사에서 과거형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과거 완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는 게 있고, 이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should have pp 요 느낌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했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 과거 사실의 팩트를 여러분 체크해 주셔서 가정법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뭐 했었을지도 모르느냐? 이것도 결국에 해석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시사해 줍니다. 그렇죠? 공룡들이 과거에는 실제로 어떤 동물이었다? 그렇죠. 어떤 동물이었어? warm-blooded animal.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렇죠. 대조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대조는 역접에 포함되니까.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 자, 서치에다 파란색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앞 내용, 암시다. 적어놔. 앞 내용, 암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시험 문제를 활용하더라도 여러분이 search a conclusion, 그러한 결론을, 어떤 결론입니까?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역접 뒤에 오는 거니까 요 내용이겠죠. 자, 공룡들이 과거에 뭐였을지도 모른다, 그죠? 온열 동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결론은 can be drawn. 우리 drawn 동사 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니? 드로우가 뭐라고요? 뭔가 끌어오는 건데 결론이 오면 결론을 도출하다니까 이 be drawn 하게 되면 수동태고 뭐 할 수 있다? 도출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됐나요? 자, from은 출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fact. 사실들. 됐어? 자, to에다가 여러분 파란색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원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the other죠. 그렇죠? 그래서 one, the other.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더를 반드시 붙여야 돼. 왜?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 나머지 다른 하나. 이거 뭐라고요? 나머지 other니까 다른 하나잖아. 정해졌을 때 쓰는 게 얘라고. 그래서 이 to가 나오거나 어떤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another냐, the other냐라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사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겠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후크 주고, 역접, 주제 함수. 이거 주제문이네. 주제문 주고 뒷받침하는 거 두 문장. 그래서 총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지문이 되겠네요. 자, 하나는 is the growth pattern. 보다? 그렇죠. 성장 패턴. 첫 번째 등령. 자, 위치야. 위치가 나왔잖아. 이때 위치는 뭐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명사 받아주는 거네. 이 위치의 중요한 점은 뭐야?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해석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깐 스톱. 그래서 명사가 지금 몇 개 났어? 공룡이 될 수도 있고, 공룡들. 그 다음에 성장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다. 자,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명사가 지금 그 2개에다가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공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패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내용 전체. 라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야? 아가 나왔으니까 일단 복수겠네요. 동사 수일치죠? 선행사가 복수라는 거고, 복수가 되는 건 이 두 개 다인데. 자, 넣어볼까? 그럼 하나씩. 자, 어쨌든 이 명사들은 more like. 이때 like가 전치사죠? 자, 더 비슷하다가 되겠지. 뭐랑 비슷해? 명사랑. 도우주냐, 대신이냐. 일단 제목부터 적을게요. 도우주는 복수 대명사, 대신 단수 대명사죠. 그래서 얘는 제목은 대명사의 수일치가 되겠다. 그렇지? 명사 수 확인하라는 거지. 확인해볼까? 성장 패턴이니까 이거 복수지. 당연히. 이거 뭐야? 도우주 골라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성장 패턴과 더 비슷하다니까 선행사 나왔네. 얘가 선행사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중요한 건 반드시 뭘 찾아?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해석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어법은 자, 이런 단순한 그 어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느냐. 아까 나온 be used to도 마찬가지고요. 서제스트도 마찬가지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맥락에 맞는 것을 골라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온열동물 포유류네. 온열 포유류의 성장 패턴과 비슷하다는 점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야.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사실 중에 마지막 나머지 다른 거는 is that. 마찬가지 명사절 접속사 했겠죠? 자, 어떤 사실이냐? 그들의 체온들이 had to be higher than. 더 높았음에 틀림없다. have to. 마찬가지네. 자, 뭐보다? 공기보다. 그렇죠? 어떤 공기입니까? 그렇지. R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얘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고 동사 원형 자리는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약간 부사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C번은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그렇죠. 부사적 용법. 그치? 그래서 R을 부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보다는 체온이 더 높아야만 했다라는 거지. have to. 의무로 갈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might have pp. 가장 중요한 거. 추측의 조동사의 과거형과 조동사의 과거 완료형 두 개 구분하시면 되고요. 도우주는 대명사 수일치에서 아까 patterns 찾으면 되고 to hatch는 어쨌든 동사 원형은 안 된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인지는 여러분 해석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